네, 안녕하세요. 아우디의 모든 것 린드우드입니다. 오늘은 아우디, BMW, 벤츠 중에서 아우디를 구매해야 되는 세 가지 이유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최근에 그런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아우디만의 장점이 뭔지를 모르겠다. 아우디는 가성비 말고는 볼 게 없다. 그런 분들이 꽤 많이 계시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우디의 장점이 꽤 많게 느껴지거든요. 그 장점들 중에 세 가지를 골라서 제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먼저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 프리미엄 브랜드는 기술적으로 뛰어난 장점들을 홍보해야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대중 브랜드와 프리미엄 브랜드의 차이점은 프리미엄 브랜드는 단지 이동수단으로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뛰어난 기술력을 가지고 모터스포츠 참가를 통해서 그 기술을 테스트한 다음에 자동차, 양산차에 적용시켜서 기술 홍보를 통해서 이 차량이 정말 뛰어난 퍼포먼스를 보여준다는 걸 홍보를 해서 판매를 하고 브랜드 밸류를 상승시키는 게 바로 저는 프리미엄 브랜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단지 럭셔리함만을 추구한다면 그냥 고급차가 되겠지만 이 독삼사로 대표되는 아우디, BMW, 벤츠는 분명히 뛰어난 주행 퍼포먼스가 바로 브랜드 밸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기술 홍보가 무조건 첫 번째고 가격적인 메리트는 둘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가격 홍보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문제는 기본적으로 이 프리미엄 브랜드로서의 가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프리미엄 브랜드로서의 기술적 홍보와 함께 가격적 메리트가 같이 홍보가 돼야지 단지 가성비가 좋다라는 이유만으로 브랜드를 홍보한다면 오히려 싸구려 이미지가 저는 생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우디 팬으로서, 아우디 매니아로서, 소비자로서 지금 현재 아우디의 홍보 전략이 개인적으로는 좀 많이 아쉽습니다. 세 번째, 기술 홍보는 팩트를 기반으로 홍보를 해야 합니다. 사실 지금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아우디의 많은 정보들이 정말 잘못된 정보들이 많습니다. 특히 아우디의 대표적인 잘못된 정보, 무게 배분. 사실 대부분 자동차 리뷰어들이 아우디가 앞이 무겁다고 굉장히 까는데 실제로 아우디 무게 배분은 앞이 55, 뒤가 45 정도가 평균이거든요. 따지고 보면 벤츠랑 무게 배분이 별로 차이가 안 나요. 근데 아우디 차량이 세상에서 제일 앞이 무거운 차량인 양 그렇게 리뷰를 하고 있는데 이걸 공식적으로 아우디에서 이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잘못된 정보를 바로 잡음으로써 아우디가 저평가당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들이 지금 인터넷에 너무 많이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아우디 브랜드 밸류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은 반드시 고쳐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경쟁사의 경쟁 모델의 장점은 인정하되 경쟁사 경쟁 모델에 명백한 단점이 존재하면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합니다. 사실 아우디의 장점이 경쟁사의 단점인 경우가 꽤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BMW X드라이브나 벤츠 포매틱 같은 시스템은 후륜 베이스에 상시 사륜을 적용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꽤 고질병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우디는 사륜 베이스 시스템으로서 이런 고질병이 존재하지 않죠. 이런 부분들이 홍보 전략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까지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드리고 싶은 얘기였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아우디만의 장점 세 가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디만이 가진 장점 첫 번째, 주행 안정성, 드라이빙 스테빌리티. 아우디는 독삼사 중에서 가장 높은 주행 안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1980년 아우디 스포트 쿼트로 차량에 월드 랠리 챔피언십 모터스포츠 참가와 함께 아우디는 꾸준히 주행 안정성에 포커스를 맞춰서 차량을 개발해 왔습니다. 사실 일반 사람들은 이 아우디에 들어간 상시 사륜이 허브 탈출용이라고 잘못 알고 계신데요. 실제로는 이 상시 사륜 시스템은
전륜과 후륜의 지속적인 토크 배분을 통해서 주행 안정성을 누리기 위해서 개발된 시스템입니다. 지금 그림에 보시듯이 랠리 스포츠를 상상하시면 되는데요. 이 비포장 도로를 정말 빠른 속도로 안정적으로 트랙션을 유지하면서 달리는 시스템이 바로 꽈트로 상시사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43년간 아우디는 사륜 베이스 레이아웃을 완성시켰습니다. 최초의 꽈트로 아우디 스포츠 꽈트로 차량부터 43년 동안 아우디는 똑같은 레이아웃을 유지시켰고요. 이걸 사륜 베이스 레이아웃으로 공식적으로 무슨 베이스다라고 아우디에서는 발표하진 않았지만 이 구조 자체는 명백하게 사륜 기반으로 만들어진 레이아웃이 맞습니다. 가끔 어떤 분들이 전륜 베이스다, 전륜 기반이다 이러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무슨 전륜 기반이에요. 사륜 베이스 시스템이고요. 이 사륜 베이스 시스템의 가장 큰 특징은 변속기가 통합형으로 되어 있고 전륜과도 직결되어 있고 후륜과도 직결되어 있어서 전륜으로도 엔진에서 나오는 구동 토크를 대부분 보낼 수 있고요. 후륜으로도 엔진에서 나오는 구동 토크를 대부분 보낼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전륜 구동과 후륜 구동을 합친 시스템이죠. 그래서 사륜 베이스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고요. 이 사륜 기반 레이아웃은 더욱 완성도 높은 주행 안정성을 보여주고요. 기계식 혹은 전자식 토크 배분 시스템을 통해서 네 바퀴의 트랙션을 항상 최상의 상태로 유지를 해줍니다. 전륜이 슬립을 하면 후륜으로 토크를 보내고 후륜이 슬립하면 전륜으로 토크를 보내서 네 바퀴 트랙션을 항상 최대의 컨디션으로 유지하는 거죠. 그리고 2008년 MLB 플랫폼 개발과 함께 아우디의 주행 안정성은 더 완성도가 높아졌습니다. MLB 플랫폼, MLB 에버 플랫폼 이 두 개의 플랫폼 개발을 통해서 아우디의 극단적인 언더스티어는 획기적으로 줄어들었고요. 그 다음에 아우디 차량의 주행 안정성은 더 높은 영역으로 올라섰습니다. 특히 MLB 플랫폼의 경우에는 프런트 엑스를 정말 최앞단까지 변속기 가장 앞쪽까지 빼서 앞뒤 무게 배분을 평균적으로 앞 55대 뒤 45를 완성시켰고요. 그로 인해서 과거에 20년 전, 30년 전 아우디의 극단적인 언더스티어는 MLB 플랫폼 2008년 이후로부터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물론 진입 언더스티어는 존재하는데요. 진입 언더스티어는 솔직히 엔진이 앞에 있는 차량은 거의 다 있거든요. BMW도 진입 언더스티어는 있어요. 자, 그리고 더블 위시본 타입의 전륜의 5링크 서스펜션, 그리고 후륜 구동 타입의 후륜 서스펜션. 보시면은 전륜에도 이렇게 멀티링크, 더블 위시본 타입의 멀티링크 서스펜션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로드 홀딩 능력을 최대로 극대화시켰고, 후륜은 역시 후륜 구동 타입. 보시면은 이렇게 트랙 로드가 후륜 구동처럼 앞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런 형태는 이 후륜에 강한 구동 토크가 걸렸을 때 앞에 가해지는 토의 변화를 억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 서스펜션 링크 지오메트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륜 구동과 후륜 구동에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그래서 사륜 베이스에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서스펜션을 통해서 꽈트로 모델이든 전륜 구동 모델이든 모두 똑같은 서스펜션을 가지고 있고요. 다양한 주행 환경에서 높은 로드 홀딩 능력을 보여줍니다. 아우디는 언제 어디서나 어떤 주행 환경에서든지 최고의 주행 안정성이 가장 큰 장점이고요. 이 주행 안정성은 독삼사 중에서 뛰어난 아우디의 장점이고, 그래서 주행 안정성을 원하시는 분이라면 정답은 아우디가 되겠습니다. 아우디만의 장점 두 번째, 완벽한 상시 사륜 꽈트로. BMW와 벤츠는 분명히 뛰어난 후륜구동 자동차 제조사입니다.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BMW와 벤츠가 100년의 역사 동안 프리미엄 후륜구동 자동차에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매우 뛰어난 성능의 후륜구동 자동차를 원하시는 분이라면 저는 당연히 BMW와 벤츠를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BMW가 개발한 X드라이브 그리고 벤츠가 개발한 포매틱은 최고의 상시 사륜 구동은 아닙니다. 물론 성능은 아우디와 비슷할지 모르겠지만 비슷하게 따라왔죠. 근데 내구성적인 부분에서는 아직도 개선의 여지가 필요하고요. 실제로 인터넷에 많은 이 정비 채널들, 정비 자료들을 보면 엑스드라이브와 포매틱의 이런 고질병들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우디 꽈트로는 기본적으로 통합형 변속기 구조를 가진 사륜 베이스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런 고질병들이 아우디에게는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우디 꽈트로는 성능뿐만 아니라 내구성까지 보장된 시스템입니다. 물론 과거에 이 DL501 초창기에 에스트로닉 변속기 내구성 이슈가 있었어요. 하지만 DL501은 벌써 15년 전 변속기고요. 지금은 DL382라는 새로운 에스트로닉 변속기가 나왔죠. DL382 변속기는 매우 뛰어난 내구성을 가진 듀얼 클러치 변속기에다가 통합형 상시 사륜 시스템을 통해서 내구성까지 갖췄습니다. 그리고 고출력 모델에는 ZF8단과 통합형 변속기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서 역시 사륜 기반 레이아웃의 통합형 변속기 구조를 통해서 매우 뛰어난 상시 사륜 성능과 내구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것이 바로 아우디 꽈트로 시스템입니다. 후륜 구동이 필요하시다면 저는 BMW 벤츠를 당연히 추천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사륜 구동을 구입하신다면 저는 무조건 아우디를 추천합니다. 사륜 구동은 아우디예요. 아우디만의 장점 세 번째, S, RS 디비전, 데일리성과 고성능의 완벽한 조합. BMW M과 메르세데스 AMG는 정말 수많은 팬들을 보유한 고성능 디비전이죠. 저도 BMW M 차량을 보면 지금도 심장이 두근두근해요. 사실 자동차 매니아라면 BMW M과 벤츠 AMG를 누가 싫어하겠어요. 저도 BMW M, 메르세데스 AMG 정말 좋아합니다. 하지만 M과 AMG를 타보시면 너무 단단한 승차감과 너무 퓨어한 스포츠 세단의 감성이 있기 때문에 구매하실 때 분명히 배우자가 있으시다면 등짝 스매싱을 맞을 확률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드림카는 영원히 꿈만 꾸게 되는 드림카가 될지도 모릅니다. 물론 차를 2대 구입하시면 상관없겠지만요. 하지만 아우디의 고성능 디비전 S와 RS 디비전은 데일리성과 고성능을 완벽하게 조합을 시켰습니다. 아우디의 S, RS 디비전이 추구하는 가치는 데일리성과 고성능의 완벽한 조합입니다. 승차감 모드로 세팅을 하시면 고성능 차량인지 전혀 모를 정도로 정말 컴포트하게 주행을 하실 수가 있고요. 당신의 배우자분은 절대로 이 차량이 고성능 차량인지 모르실 거예요. 끈적한 트랙션을 기반으로 S와 RS 모델은 정말 강력한 중력 가속도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300마력과 400마력 그리고 600마력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출력을 노면에 정말 껌딱지 마냥 정말 떡그립으로 트랙션으로 주행할 수 있는 이런 차량이 바로 S와 RS 모델이고요. 직선은 물론 코너링에서도 스포츠 디퍼런셜을 활용한 정말 스포티한 주행이 가능한데요. 묵직한 엔진음과 낮게 깔린 저음의 배기음 그리고 똑똑한 변속기의 레브 매칭은 기존의 A 모델, Q 모델, 일반 아우디 차량과는 다른 확실히 다른 퍼포먼스 자동차를 보여줄 것입니다. S와 RS 모델에 들어간 후륜에 적용된 스포츠 디퍼런셜은 액티브 토크 벡터링, 능동형 토크 벡터링이라고 부르는데 한쪽 바퀴에 외륜 쪽에 토크를 몰아줘서 자연스럽게 요 모션을 만들어 주거든요. 그래서 일반 다른 스포츠 퍼포먼스 카처럼 아우디가 떡그립으로 단지 트랙션으로만 주행하는 차가 아니라
요 모션을 만들어내면서 뒤를 날리면서 주행할 수 있는 차라는 걸 S와 RS 디비전은 이 액티브 토크 벡터링 스포츠 디퍼런셜을 통해서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스포츠 디퍼런셜이 장착된 아우디는 뒤를 날리며 주행하는 새로운 아우디를 경험시켜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 신형 S 모델에는 스포츠 디퍼런셜이 빠져 있는데요. 이건 좀 아쉬워요. 기왕에 들여올 거 스포츠 디퍼런셜 넣어주셨으면 좋겠는데 다음에 S 모델을 들여오실 때는 꼭 넣어주세요. 아우디 코리아. 그리고 RS 모델은 당연히 다 들어가 있습니다. 완벽한 데일리성과 고성능 동시에 갖춘 차를 찾고 계신다면 당연히 아우디 S, RS 디비전이 바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우디만이 가진 장점 3가지를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렸고요. 물론 동의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지만 모든 아우디 오너분들이라면, 아우디 차량을 꽤 오래 타셨던 분들이라면 아마 제 의견에 동의해 주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어쨌든 앞으로도 재밌는 정보 가지고 또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우디의 모든 것 린드우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